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통쾌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가 세상을 다 먹겠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끝났다. 이런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에 역전골이 터지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한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부터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BYD라는 중국 전기차 회사 아시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외치던 그 회사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회사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9%나 뚝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거거든요. 마치 매일 승승장구하던 동네 장사꾼이 갑자기 적자를 보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BYD가 올해 초에 세운 판매 목표를 스스로 550만 대에서 460만 대로 90만 대나 깎아버렸어요. 무려 16%를 줄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너무 큰 소리 쳤나? 하고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가격 전쟁에 목숨을 걸었는데 정작 자기가 그 가격 전쟁에 깔려버린 거예요. 마치 옆집 가게와 가격 경쟁하다가 본전도 못 뽑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BYD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차 가격을 후려쳤어요. 우리가 제일 싸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차를 싸게 팔수록 남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80만 원에 팔면 당장은 많이 팔릴지 모르지만 결국엔 돈을 잃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BYD의 공급업체들한테 줘야 할 돈이 무려 2,440억 위안이나 돼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45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중국 자동차 회사 12곳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상값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BYD가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공장 짓는 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마치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강남에 매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제 너무 싸게 팔지 말아라고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전체 자동차 산업이 출혈 경쟁으로 다 같이 망할 판이거든요. 마치 치킨집들이 너무 싸게 팔아서 동네 치킨집들이 다 문 닫을 뻔한 상황과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2025년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를 78%로 잡고 있는데 이 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 같다고 발표했어요. BYD가 이익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현대차는 오히려 우리는 이익률이 이 정도는 나올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차만 파는 BYD와 달리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라는 든든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음식점과 여러 메뉴를 다 잘하는 음식점의 차이랄까요? 미국에서는 더욱 희소식이에요.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2025년 7월과 8월에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것도 중국 전기차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초고율 관세를 매겨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BYD 같은 중국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예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차를 만들고 있어요. 마치 외국 브랜드들이 관세 때문에 비싸졌는데 우리는 이미 현지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더 유리해진 거죠. 자, 이제 숫자로 정확히 비교해 볼까요? BYD 쪽을 먼저 보시면 2025년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29.9% 감소했어요. 이건 3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판매 목표도 16%나 낮춰야 했고요. 이게 5년 내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이에요. 그리고 공급업체들에게 줘야 할 돈이 2,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인데 이게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상값이 너무 많이 쌓여서 숨이 막힌다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 현대차그룹은 어떤가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연간 영업이익률 7에서 8% 목표를 여유 있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7월과 8월 연속으로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 특히 전동화 차량 비중이 늘어나면서 더 비싼 차를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BYD는 많이 팔았는데 남는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현대차는 적당히 팔면서도 충분히 남겨서 여유로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은 누가 더 싸게 파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중국 회사들이 우리가 제일 싸다 라고 외치면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싸면서도 괜찮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싸게 팔기만 하면 결국 본전도 못 뽑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 정부들이 이건 불공정한 경쟁이네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고 현지 생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가격에서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체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온 거죠. 마치 동네 축구에서 프로리그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공만 찰 줄 아는 게 아니라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전술 이해도도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자동차 회사들끼리 너무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산업이 다 같이 망할 판이거든요. 마치 동네 치킨집들이 치킨을 5,000원씩 팔다가 다 망할 뻔한 상황과 비슷해요. BYD도 이제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야 해요. 2028년까지 유럽에서 파는 차를 전부 현지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아세요? 공장 짓고 사람 뽑고 기술 이전하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이런 준비를 다 해놨어요.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춰놨거든요. 게다가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는 든든한 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는 아직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기름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훨씬 편하게 느끼거든요. 특히 50대, 60대 분들께는 전기차는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기존 차를 쓰기엔 기름값이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솔루션이에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연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무엇보다 믿을만해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의 원조라고 하지만 이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도 전혀 뒤지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현대차는 전기차도 잘 만들어요. 아이오닉 시리즈 보세요. 디자인도 멋있고 성능도 좋고 충전 속도도 빨라요. BYD처럼 싸구려 이미지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의 이미지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해요.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믿을 만한 차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차? 그냥 그렇지 뭐. 라는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현대차? 괜찮은데?
라는 반응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현대차가 요즘 정말 멋있다는 반응도 나와요. 애프터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 현대차 서비스 센터를 찾을 수 있어요. 반면에 중국 브랜드들은 아직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죠.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현대차가 훨씬 앞서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현대차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어요. 수소차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예요. 반면에 BYD는 어떤가요? 분명히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그 성장이 대부분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어요. 기술력이나 브랜드 이미지, 애프터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어려워지는 순간 바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거죠. 특히 BYD의 현금 흐름 문제는 심각해요. 공급업체들한테 줘야 할 돈이 45조 원이나 된다는 건 외상으로 장사하다가 외상값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연구개발에 돈을 쓰기도 어려워져요. 게다가 중국 정부가 과도한 할인을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BYD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가격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 거죠. 마치 권투 선수가 주특기인 왼손 펀치를 못 쓰게 된 것과 비슷해요.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도 BYD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이제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차를 만들려면 현지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고 부품 공급망도 새로 구축해야 하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에 현대차는 이미 이런 걸 다 준비해놨어요. 미국에서는 엘라베마와 조지아에 공장이 있고 유럽에서는 체코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오히려 경쟁사들이 어려워지니까 더 유리해진 거예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기차니까 무조건 좋다, 싸니까 무조건 좋다였다면 이제는 품질이 좋아야 한다. 브랜드가 믿을만해야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잘 돼야 한다로 바뀐 거죠. 소비자들도 이제 더 똑똑해졌어요. 처음에는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싸네 라고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충전이 잘 안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어렵거나 부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분들은 차를 살 때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싸긴 한데 믿을 만한가?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는 비싸긴 하지만 확실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이런 차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차가 이제 정말 좋아졌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는 한국이 이런 차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도 정말 똑똑해요.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상황에 맞는 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정말 대박이에요. 연비는 전기차 못지않게 좋으면서도 충전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5060대 분들께 딱 맞는 기술이죠. 전기차는 아직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옛날 차를 계속 탈 수는 없고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EV6, EV9 같은 전기차들이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성능도 좋거든요. 특히 EV6는 충전 속도가 정말 빨라서 18분이면 80% 충전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체력이에요. 재무 상태가 건전하거든요. BYD처럼 외상값이 너무 많이 쌓여서 숨막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유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하거든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투자예요. 특히 수소 기술은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수소차는 아직 시장이 작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거든요. 특히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는 수소가 전기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나 구글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확실한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서 문제 생기느니 천천히라도 확실하게 만들자는 접근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이 속도전으로 치고 나왔다가 체력전에서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는 꾸준히 실력을 키워온 거예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빠르게 달리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꾸준히 따라잡는 것과 비슷해요. BYD의 실적 악화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싸게만 팔면 된다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이제는 기술력, 품질, 브랜드 이미지, 애프터 서비스, 재무 안정성,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DNA도 큰 도움이 돼요. 대충 만들어서 빨리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철학이 있거든요. 삼성이나 LG가 가전제품에서 성공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처음에는 일본 제품보다 싸다고 팔렸지만 결국에는 품질로 승부를 건 거죠. 정부 정책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초고율 관세를 매겼고 유럽연합도 관세를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현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관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오히려 중국 경쟁사들이 불리해지니까 우리가 더 유리해진 거예요.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인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가 될 텐데 현대차가 이미 그곳에서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미 그 시장들에 진출해 있어요. 중동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인기가 많아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거든요. KPOP, K드라마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미래를 생각해보면 더 기대가 돼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이제는 싼 전기차가 아니라 좋은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한국의 우수한 배터리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경쟁 우위가 되는 거예요. 충전 인프라도 중요한데 현대차는 아이오닉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충전 경험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자동차 산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싸게 파는 회사들은 도태되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값 받는 회사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확실히 후자에 속해요. 소프트웨어 기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차가 단순히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요한 분야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했잖아요. 로봇 기술이 미래 자동차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장기적인 안목이에요.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죠. BYD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당장 현금 흐름도 빠듯한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마치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도 포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개가 넘어요.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 체력 좋은 회사들만 살아남겠죠. 중국 정부도 이제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M&A가 일어나거나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BYD가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진출에서는 더욱 어려울 거고요. 현지 생산, 브랜드 이미지,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지금 BYD 상황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서의 기반을 다 갖췄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현대차를 볼 수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BYD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소비자들의 자부심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차가 이렇게 좋아졌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외제차가 최고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대차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산차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들을 보면 정말 세련되고 미래적이거든요. 디자인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환경 문제도 현대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수소차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전기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들,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이나 선박 같은 곳에서는 수소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해놓은 거죠. 유럽의 환경 규제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미 친환경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현대차에게는 더 유리해질 거예요. 정부 정책도 계속 우리를 지원하고 있어요. K배터리, K반도체와 함께 K모빌리티도 정부의 중점 지원 분야거든요.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현대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반도체 수급에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정말로 현대차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난 몇십 년간 꾸준히 실력을 키워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BYD 같은 회사들이 속도전으로 치고 나왔지만 결국은 체력전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빠르게 치고 나간 선수가 앞서 보이지만 결국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한 선수가 골인 지점에서는 앞서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바로 그런 선수예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더욱 복잡해질 거예요. 단순히 전기차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경쟁에서는 종합적인 실력을 갖춘 회사가 유리해요. 바로 현대차 같은 회사 말이죠. BYD가 망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계속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세계를 제패하겠다던 초기의 야심은
좀 꺾인 것 같아요. 현실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BYD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진국 소비자들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질, 안전성, 브랜드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앞서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BYD의 독주가 계속될지는 의문이에요. 다른 중국 회사들도 계속 따라잡고 있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소비자들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기차면 뭐든 좋다였지만 이제는 좋은 전기차를 원한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품질 경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더 유리해요. 사실 이런 변화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산업이든 초기에는 빨리, 많이, 싸게가 중요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면 좋게, 차별화해서 제값세가 중요해지거든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다른 산업들을 봐도 그래요.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철강은 포스코가 모두 초기에는 싸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잘 만드는 회사들이 세계 1등이 됐거든요. 자동차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바로 그 잘 만드는 회사가 된 거죠. 처음에는 싼 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BYD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기술 개발하고 품질 향상시키고 소비자 만족도 높여야 해요.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해요. 이들은 단순히 차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거든요. 차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현대차가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계속 매력적인 차들을 만들어야 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충전하기 어려우면 소비자들이 망설이거든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충전소를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해요. 해외 진출도 계속 확대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선진국 위주로 진출했는데 이제는 신흥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해요.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곳들이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거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들이 국산차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차가 이렇게 좋아졌구나라는 인식이 더 확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해외에서도 한국 차는 좋은 차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한 회사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변화예요.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가치 중심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BYD의 실적 악화는 이런 변화의 신호탄이에요. 싸게만 팔면 된다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제값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바로 현대차가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이죠. 앞으로 몇 년간 이런 트렌드는 더욱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차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거고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물론 현대차도 계속 노력해야 해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자하고 연구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기대할 만해요. 특히 전동화 전환에서 현대차의 전략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차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차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종합 완성차 회사의 강점이에요. 반면에 BYD는 전기차에만 올인했다가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기술 개발에서도 현대차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단기 성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로드맵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5년, 10년 후에는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글로벌 네트워크도 현대차의 큰 자산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생산 기지와 연구소,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BYD가 이런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현대차는 이미 전 세계에서 믿을 만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자산이죠. 인재 확보 면에서도 현대차가 유리해요.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현대차에서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반면에 중국 회사들은 아직 이런 매력도가 부족해요. 좋은 인재가 모여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정말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싸지만 그럭저럭이라는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삼성 갤럭시, LG 가전제품들이 이미 이런 길을 먼저 걸었고 이제 현대차도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K-POP, K-드라마의 성공도 한국 브랜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대차의 약진과 BYD의 주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질 경쟁이 정말 기대돼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보면 현대차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앞으로도 현대차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